자, 그래서 오늘은 18장 조건 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지난 학기에 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추론 규칙하고 대치 규칙 있었죠. 좀 기억나요? 추론 규칙의 종류 여덟 가지, 아홉 아홉 가지다. 가지, 아니, 아홉 아홉 가지. 가지. 아홉 가지 어떻게 돼요? 재현아? 긍정식, 부정식, 가운적 산단론법, 선언적 산단론법, 구성적 딜레마, 연적, 흡수, 분리, 선적. 오우, 짝짝짝짝. 오우, 잘 기억하네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대치 규칙 10개는 서연이가 해봐야겠죠. 기억하고 있나? 아니, 저도, 아니, 앞에 건 할 수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추론 규칙 9개 한번 해봐요. 시작. 자, 시작. 오빠 한 거예요? 예,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긍정식, 부정식, 가원적 3단론법, 선언적 3단론법, 구성적 딜레마, 흡수, 흡수 전에 하나가 있는데, 연적, 네, 분리, 네, 선, 선접. 그쵸. 선적. 네, 잘했어요. 네, 네. 박수. 네. 예,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데 예, 이걸 기억한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쵸? 자, 대치 규칙 10개 재현이 할 수 있을까요? 드모르간의 법칙, 네, 네, 교환 법칙, 네, 법칙, 맞아요. 분배 법칙, 네. 그다음에 등교, 결분, 이죠, 이. 2대 단단수항, 네, 맞아요. 2대 단단수항이에요. 오, 다 기억하네요. 그쵸? 이중 부정, 그렇죠. 예. 대우 법칙, 네, 맞아요. 단순 함수, 단순 동치, 네, 맞아요. 함축과 동치. 추출 법칙, 네. 항진 법칙. 오, 정확하게 예, 기억하네요. 박수. 네. 저는 저건 못하겠어요. 예, 예. 등교 결분이 2대 단단 수항이에요. 단순. 예, 그거만 입에 붙여 놓으면은 예, 복원하는 건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내용도 기억해야 돼요. 그쵸? 예. 네. 뭐 드모르간에서 쭉 해서 그게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그쵸? 예, 드모르간부터 해가지고 이중부정 대우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그쵸? 네. 단순 함축 요거 기억해야 되고 단순 동치에서 그쵸? 요거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출 법칙 해서 요 세 개를 잘 기억해 주면은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드모르간에서 요거는 기억할 필요 있겠네요. 요거 바뀌는 거 그쵸? 예, 네. 요거 기억해 주시면은 예, 대치 규칙 그 다음에 추론 규칙 예, 어렵지 않게 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쵸? 요거를 잊어버리면은 예, 계속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가물가물하시면은 꼭 복습해 주세요. 이게 13장에 나오고 13장이 추론 규칙이에요. 그다음에 16장이에요. 16장에 대치 규칙 해서 표로 나오니까 예, 모르시면은 기억 안 나시면은 예, 뒤로 가셔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18장 조건 증명이에요. 예, 조건 증명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냐면은요, 그 조건 명제를 활용하면은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회로로 팁으로 예, 그 만들어 놓은 게 조건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명백한 내용도 증명하려면 꽤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간편화 시켜보자 라고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게 오늘의 조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명제가 있습니다. L 홀슈 N, L이면 N이다. 그러므로 L.M.N.N이다. 라는 이런 그 논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그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으로 증명을 해보자라고 이게 타당한 논증이거든요. 근데 네. 이걸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쉽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선접으로 not m을 붙였죠. 그쵸? not m을 붙인 다음에 교환 법칙으로 자리를 바꿔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함축이죠. 단순함축으로 해서 이걸 홀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수출 법칙으로 요걸로 바꿔준 거죠.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개 자리를 바꿔가지고 L.M, N, 홀슈 N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예, 괜찮기는 한데 이 중간에 수출 법칙이 끼워져 있고 그쵸? 그리고 이 수출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뭐예요? 처음에 선접을 활용을 해줘서 단순함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1번부터 4번까지를 한 번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진행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근데 이게 아, 딱 봤을 때 처음부터 여기까지 길이 쭉 보여요? 이게 잘? 뭐, 잘 안 보이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얘기예요. 단순함축을 사용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선접으로 붙여야 되고 수출 법칙으로 연업 명제로 바꿔주면은 가능하겠구나를 처음에 인지를 해야 쭉 진행이 가능한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 그쵸? 창의력이 풍부하지 않아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도 그 사실 명확하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명제인데도 이렇게 하려면 길을 못 찾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건 증명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개발을 해냈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저기 뭐냐 타당성이 있는지 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L 홀슈 N을 이렇게 한 거예요. 1.6km를 4분 만에 뛸 수 있다면 너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라고 할 수 있다. L이 그러니까 1.6km를 4분 만에 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1.6km를 4분 만에 뛸 수 있고 10대라면 너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라고 할 수 있다. 가로 열고 L 닫음 가로 닫고 홀슈 N이죠. 그쵸? 자, 요거 보면은 이 논증이 타당하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4분 만에 뛸 수 있어. 1.6km를 4분 만에 뛸 수 있으면은 세계적인 육상 선수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10대라고 하는 기준을 더해도 기본적인 그게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랜다. 저기 100m 지금 세계 기록이 우사인 볼트가 갖고 있는 9초 58인가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만약에 9초 58을 경신할 수 있으면 너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다라고 한다고 해봐요. 네, 근데 네. 거기에다 하나 더 조건을 보태서 네가 9초 58에 뛰고 나이가 20대라면 너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다. 뭐 바뀐 게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된다면은 이게 타당하다면은 이것도 당연히 타당할 거다라는 부분을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으로 증명을 하려면은 의외로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에다 이제 그 주목을 했냐면은 조건 명제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가 논증의 타당성을 입증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뭐예요? 결론이 참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논증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살펴봤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현상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전제기는 하지만 이 전제 안에 조건이 있잖아요. 그쵸? 전건하고 후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거를 하나의 자체적인 논증이라고 전제지만 요거 전제 하나가 자체적인 논증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네. 뭐가 돼요? 요 앞에 있는 게 전제로 인식이 돼서 이게 참이라면은 뒤에 있는 결론도 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이제 만약에 요걸 하나의 논증으로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요게 만약에 긍정이 된다면은 뒤에 거는 자동으로 긍정되는, 그쵸? 타당성이 있게 되는 그 특징이 있는 게 그 조건 명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네.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조건 명제는 전건을 참이라고 만약에 누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명제가 L이라고 하는 명제가 만약에 주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네. 참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을 통해서 n이라고 하는 명제를 얻어낼 수 있다면은 뭐예요? L 홀슈 n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L이 만약에 L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게 일단 참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걸 통해서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을 통해서 N이라고 하는 명제를 얻어냈어요. 그러면 네. 둘 다 일단 참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L 홀슈 N이라고 하는 명제는 참인 명제 두 개를 가지고 조건 명제를 구성했으니까 자동으로 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쵸? 예. 요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뭐를 만드는 거냐면은 L.M이라고 하는 명제로부터 출발해서 N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M 홀슈 N이라고 하는 명제가 나와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기 때문에 얘도 참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내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다고 증명되는 효과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러면 L.M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얻느냐? 마침 여기 L이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에다가 선접으로 M을 붙여주면은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 없겠죠. 그쵸? 그래서 뒤에도 나와요. L이라고 하는 친구의 선접으로 L.M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용을 해가지고 n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내줘서 증명하는 요런 방식이 조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일단 간단하게 보여준 거고 세부적으로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위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크게 풀었어도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km를 4분 만에 뛸 수 있다면 너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죠. 10대이다. 그러므로 너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이다. 라고 하는 걸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L.M 홀슈 N이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거를 뭘로 바꿨어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분리해서 써도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인 것으로 타당성을 만들기 때문에 얘와 얘를 조건절로 엮어줘도 의미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거꾸로 역산해 가지고 얘를
하나의 앞에 그 전건을 하나의 그 명제로, 그 다음에 후건을 하나의 명제로 나눴어도 의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요렇게 되니까 편하죠. 그쵸? L.M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으니까 M을 날려버려서 N이라고 하는 친구를 얻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긍정식 이용해서 N이라고 하는 친구를 얻어냈으니까 그냥 쭉 끝이죠. 그쵸?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은 방식을 이번엔 뭐예요? 이렇게 하나의 그 체계적인 형태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전건을 갖고 와서 변형을 해줬잖아요. 그쵸? 네. 하나의 그 형태로 변형을 해줬잖아요. 이거를 생략을 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건을 그냥 가져다 여기다 쓰는 겁니다.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조건 명제의 전건을 그냥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대신에 옆에다 뭐라고 쓰냐? CPA라고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건 명제의 전건을 별개의 전제로 취급하겠다. 일단 참으로 가정해서 요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별개의 전제. 네. 아, 여기서 요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요거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CPA라고 하는 그 약자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좀 헷갈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형식적 증명으로 진행하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예요? 마지막에 N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이제는 뭐예요? 요걸로 시작해서 요걸로 결론을 맺는 두 개의 참인 명제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건 명제로 해서 L.M 홀슈 N이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도 무방할까요? 무방하지 않을까요? 무방하지 않죠. 무방하겠죠. 상관없겠죠. 애초에 우리의 그 전제가 뭐였어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자 L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둘 다 참일 경우에 그쵸? 이거를 L 홀슈 N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네. 오히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뭘 하는 거예요? L과 N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명제로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쵸? 네. 예, 진행을 했는데 이 참인 명제가 이렇게 두 개 다 참으로 나오는 두 개의 명제를 이렇게 얻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게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왜요? 요 명제를 얻어야 되는데 요 명제와 요 명제를 이게 펼쳐져 있는 거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복원하는 거죠. 그쵸? 네. 거꾸로 다시 처음에 거꾸로 갔던 걸 다시 원래 순서로 다시 전환시켜 주면은 요 두 개의 명제로부터 L.M 가로 닫고 홀슈 N이라고 하는 명제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약간 좀 얼떨떨하죠. 그쵸? 네. 네, 약간 좀 얼떨떨한데 수업 끝나고 한번 자세히 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거 참 네. 자, 하여간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그 조건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조건 명제의 전건을 이렇게 따로 떼서 별개의 명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명제의 조건 명제의 후건을 얻어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에 성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예를 들고 있어요. P 홀슈 QVR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원래 이 조건 증명을 거치지 않고 증명하는 그 부분입니다. 조건 증명이 없이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요거를 어떻게든지 해서 P 홀슈 R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애를 그쵸? 여기 있는 애를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가지고 HS를 해주면 나오겠구나 라는 건 알겠죠, 그쵸? 막막하죠? 그러니까 여기 V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단순함축으로 그 홀슈로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번을 더블 네게이션 이중 부정을 통해서 not q not q vr로 바꾸고 단순함축을 쓰니까 요게 2가 아니라 3이죠. 요거 잘못됐네요. 그쵸? 3번에다 적용하는 거죠. 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P 홀슈 not Q 홀슈 R 가로 닫고가 되겠죠. 그쵸? 네. 여기에다가 적용한 거니까 요렇게 적용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역시 4번에다 적용되는 거겠죠. 그쵸? 수출 법칙을 통해서 요거를 닷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바꿔준 거죠. 그쵸? 네. 요거는 2번에다가 한 거네요. 요거는 2번에다가 ASP, 그러니까 흡수죠. 흡수를 통해서 P 홀슈 P 닷 Q를 만들어내 준 겁니다. 왜요? 요거를 HS로 연결하려고. 그쵸? 네. 예. 근데 요거를 생각하고 이걸 전개한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쵸? 네. 예, 일단 5번까지 전개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5번까지 전개했을 때는 2번 명제를 나중에 흡수를 통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전체 과정을 한 번에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리고 있어야 보이는 길이에요. 그쵸? 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자, 이거를 우리가 방금 배운 조건 증명을 통해서 진행하면은 굉장히 간단해진다고 해요. 네. 어떻게 하면 이게 간단해질 것 같아요? 아, 간단하게요. 의외로 간단하대요. 자, 볼게요. 우리가 결론으로 갖고 있는 게 P 홀슈 R이라고 했죠.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전건하고 후건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조건 증명을 통해서. 네. 자, 그래서 3번 항에다가 우리가 결론으로 갖고 있는 전건을 자, 이제부터 별개의 항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P 써주고 옆에 못 써주라고요. 그 시작을 알리는 CPA를 써주는 거예요. 그쵸? 네. 자, P라고 하는 친구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not Q라고 하는 친구는 얻기가 쉽죠. 그쵸? P가 있으니까 P라면은 MP 해주면. 예, 그쵸.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not Q라고 하는 친구는 얻기가 쉬워요. 자, 이거는 2번 항에다가 MP라고 하는 친구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쵸? 2번, 3번. 네, 그리고 QVR도 얻기가 쉽겠죠. 그쵸? 네. 네, QVR 그쵸? 1번에다가 역시 MP를 적용해 주면은 QVR 나오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요 두 개를 적용하면 어때요? R이라고 하는 친구 얻을 수 있겠죠. 그쵸? 뭐요? 아, DS 선언적 3단 문법으로. 그쵸? 네. 자, 그러면 보세요. P라고 하는 친구가 참으로 가정했을 때 R이라고 하는 친구도 타당성이 있는 애를 얻었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P 홀슈 R이 성립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리고 요 마지막은 CP라고 해주시면 돼요. 끝났다는 거예요. 컨디셔널 프루프로 증명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Q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더 쉽다 이거죠. 쉽죠. MP 두 개만 사요. MP의 DS는 쉽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이거는 뭐 수출에 뭐 저기 흡수에 뭐 예, 어렵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 조건 명제를 다음과 같이 펼쳐가지고 예, 진행하는 방식이 의외로 익숙해지기만 한다면은 간단한 예, 그런 길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예. 그러니까 요 원리는 뭔지 알겠죠? 그쵸? 네. 예, 조건 명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쵸? 네. P라면 Q이다라고 했을 때 P도 참이고 Q도 참이다라는 명제를 별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별개의 명제를 나중에 다시 조건 명제로 환원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없죠. 거죠. 그쵸?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그 이전에는 별개의 명제로 따로 다뤄서 결론을 타당성 있게 그 이어가는 것만 보여줘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그 두 개를 별개로 취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성질을 이용한 게 조건 증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3번에서 6번 과정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P라면은 Q이다라는 것을 형식적의 타당성 증명 과정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쭉 입증을 해주고 나서 봤더니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곧 P라면 Q이다라고 하는 게 입증됐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약간 감은 오나요? 아직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하여간 네. 요렇게 그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과정을 이렇게 책에서 진행하고 있죠. 3에서 6이구나. 요걸 빼먹었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요거는 점이 아니라 이렇게 6이에요. 3에서 6의 과정을 통틀어서 나온 거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 증명은 팁이죠. 사용할 때 긍정식의 사용 빈도가 무척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 증명 문제다. 그럼 일단 긍정식은 사용이 되겠구나. 요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훨씬 좋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결론을 조건 증명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건으로 연역이 가능한 명제를 후건으로 삼기만 하면은 그 명제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연역해내도 조건 증명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예를 한번 여기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P 트라이바 Q죠. 그쵸? P 트라이바 Q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막바로 가져다 쓸 수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2번 명제죠. 2번 요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P 홀슈 Q가 있으니까, 만약에 Q 홀슈 R이라고 하는 친구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은 두 개를 연접시키면 뭐예요? P 트라이바 Q가 나오겠죠. 그쵸? 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요게 Q 뒤에 요런 게 있으니까 Q로 시작해서 R이라고 하는 친구를 얻어내기만 한다면은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P 홀슈 자, Q고 Q 홀슈 P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Q를 시작해서 R이 아니라 P죠, 그쵸? 선생님 맨날 PQR, PQR 하다가 R이라고 말해버렸는데, 그래서 순간 헷갈린 거예요. P라고 하는 친구를 얻어내기만 한다면은 P 트라이버 Q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보니까, 요거 조금 잘만 손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전건하고 후건으로 나눠서 조건 증명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 CPA로 뭐예요? 앞쪽에 Q를 가져온 거죠. 그쵸? 그리고 2번하고 3번을 적용해서 NP를 하면은 P.R 나오죠. 그쵸? 네.
그리고 R 날려버리면 P 남죠. 그쵸? 네. Q로 시작해서 P로 끝났네요. 그쵸? 네. Q라면 P이다 라는 거를 연역해낼 수 있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콘제이로 엮어가지고 나중에 단순 동치로 P 트라이버 Q 만들어주면은 증명되겠죠. 그쵸? 네. 예, 요런 게 조건 증명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쵸? 예, 근데 익숙해지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조건 명제가 아닌 엉뚱한 명제를 도출하면은 하거나 한 과정만 따로 빼내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오류에 대한 그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PVR입니다. PVR인데 이걸 얻기 위해서 CPA를 사용해서 저 조건 증명을 사용해서 P라고 하는 친구를 시작을 해요. 그쵸? 네. 자, P라고 하는 애 얻었으니까 이 뒤에다가 선접을 해서 PVR을 얻었으니까 PVR 똑같네. 증명이 완성됐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맞는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해당 거죠. 틀리다는 거예요. 3번이 PVR로 끝났지만 이게 전건이고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게 전건이고 이게 후건이란 얘기죠. 그쵸? 네. 이게 타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얻은 명제는 PVR이 아니라 P 홀쇼 가로 열고 PVR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거하고 같다라고 말하면서 증명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요런 거 진행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애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증명됐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안 거죠.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증명으로 한다는 거는 시작하는 애가 전건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연역해낸 애가 뭐가 되는 거예요? 후건이 후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그 명제를 가지고 결론과 똑같으면은 증명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혼동을 조심해라 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 단계만 따로 빼내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자, 요 명제를 요렇게 이제 갖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증명을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L.M으로 시작해서 자, L.M이라고 하는 애를 날려서 L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 줬어요. 그쵸? 자,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4번에 N이라고 하는 친구를 얻어내겠다는 뜻이죠. 그쵸? 네. 네, MP에서 1, 3, MP에서 N이라고 하는 친구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 증명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L.M 홀슈 N이라고 하는 명제를 얻어내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명제는 뭐예요? 앞에 L 다시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L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여기 조건 증명을 하는 중간에 왔던 명제가 있네. 자, 얘를 그냥 가져다가 콘제이를 해보자.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쵸? 3번 네. 행에서 가져다가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명제를 얻어낸 다음에 증명됐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 네. 네, 여기서 조건 증명을 선언하고 마지막 후건에 해당하는 명제를 도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명제들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이 바깥쪽에다가 요거 끝나고 여기 선언하고 끝났는데 요 바깥쪽에서 얘를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거는 하나의 가정을 선언하고 얘네들이 타당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이지, 이 과정에서 나오는 명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전관에서 시작해서 후관 나올 때까지 그냥 쭉 한 다음에 쭉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중간에 나온 애를 바깥쪽에서 네. 가져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가져다 써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네. 예,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원인은, 그러니까 그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 조건 명제의 특징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어떤 논증이든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라는 그 특징을 이용하는 건데, 조건 명제를 잘 보면은 그 자체가 전제와 결론의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전건을 참으로 가정해서 결론에 해당하는 후건을 연역해 낼 수 있다면은 P 홀수 Q라고 하는 조건 명제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렇죠.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뭐예요? 전건과 후건을 별개 명제로 다뤄서 그 증명을 해나간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쭉 그 연역을 해 가고 마지막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냐 그 조건 명제로 해주면은, 예, 그러한 그 과정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공식처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조건 명제의 전건을 별개의 전제로 사용한다고 일단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CPA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다른 전제들과 추론 대치 규칙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후건이죠. 그쵸? 후건을 연역해내는 겁니다.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전건을 P라고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결론을 Q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P 홀수 Q라고 하는 명제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론이었다면은 이것으로 끝이죠. 그쵸? 네. 예, 근데 뭐 만약에 뭐 또 다른 뭐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약에 원하는 뭐 결론이 뭐 P라고 해보자라고, P가 아니라 Q라고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어떤 명제에서 P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MP로 Q를 끌어내면은 역시 타당성이 있는 거로 나오겠죠. 그쵸? 네. 예, 요렇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예, 아, 그렇게 네. 하면은 증명이 완료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얼떨떨하죠, 그쵸? 예, 오랜만에 하는데 갑자기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생각하시고 과정을 이해하신 다음에, 연습 문제 8문제 있습니다. 좀 9문제인데 왜 8문제라고 돼 있네요. 예, 1번에서 8번으로 돼 있는데 9문제예요. 예, 오타가 좀 근데 많이 있네요. 7번, 8번 같은 경우에 진짜 이 두 줄밖에 없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만약에 더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하시면 되고, 아마 이건 최단 경로를 일단 얘기해 놓은 것 같고, 요 9문제 근데 다 조건 증명 사용하셔야 돼요. 예. 네. 다른 그 경로가 아니라 조건 증명을 꼭 사용하셔서 요 9문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